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종강이 3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에 여러분한테 공지한 대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보고서 작성한 거를 제가 확인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셋째 주, 이번 주, 그러니까 여러분은 15일, 16일 A조가 평가고요. 그 다음에 22일, 23일이 여러분 B조 평가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그 폰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기말에 발표하게 돼 있는데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우선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앞서서 그냥 구두로 먼저 설명을 하면 왜 폰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구매를 어떤 물건을 산다는 것 자체가 소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경제활동의 기본인데 여러분이 폰을 사면서 그 물건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폰을 뒤에서 설명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경제활동은 회사에서는 물건을 팔려고 노력하고 소비자는 그 물건을 구매할 때 좀 더 자기한테 필요로 한 것을 합리적으로 구매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팔고자 하는 요소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요소 이 자체가 서로 크로스돼서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잘 이해하면은 여러분이 폰을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경제활동의 기본을 학습할 수 있다. 또 기업에서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폰을 살 때는 보통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페이지 설명하고 있는데 회사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기능, 그리고 스타일, 소비자, 유행, 광고, 브랜드, 회사 이런 요소를 여러분이 보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뭐 카메라 기능이라든가 오디오 기능이라든가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게 있죠. 기능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뭐 요즘 UX라고 하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능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 같이 이렇게 딱 그 유저가 결정이 되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쉽게 바꾸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메리트를 주기 때문에 두 가지의 스타일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스타일, 이쁘다라는 거죠. 조금 주관적인 이유가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행이라는 것은 그, 그 시대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모두 다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도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광고인데 TV에서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와서 그 폰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심리가 발생되죠. 여러분 나이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그 폰을 사면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그 뭐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이 말을 잘 설명한 건가? 그래서 그 유행, 그 연예인과 내가 같아진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광고의 중요한 요소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놓은 건데요. 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삼성은 회사고
갤럭시는 브랜드입니다. 삼성에서 TV도 만들고 폰도 만들죠. TV는 이제 뭐 다른 브랜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폰은 갤럭시라는 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V와 그 폰을 판매하는 사람이 같은 삼성이지만, 같은 삼성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회사처럼 움직인다. 브랜드 전략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디자인하고 도대체 폰 구매 이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디자인이라는 것은 아트와 다르게, 아트는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 사간다고 그러면 뭐 사가던가 말던가, 뭐 이런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이 예술이고 순수 아트죠. 하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은 내가 이 디자인하는 것이 그 누군가가 사가게끔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속해 있는 디자이너는 기업의 경영 활동과 내가 디자인하는 그 행위 자체가 같은 선상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과 디자인은 같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6가지 요소를 경영에도 참고하고 디자인에도 참고한다는 게 아니고 거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회장님과 디자이너, 이뭐 BMW 팀이 통째로 와서 지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인터브랜드에서 자동차 메이커 순위를 했는데 랭킹 5위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어려움을 겪고 현재 잘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6가지 요소는 다시 얘기하지만 폰을 구매하는 이유고,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 이 6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구매와 소비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그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이 6가지 요소를 잘 전달해서 구매에 이어지도록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경영 활동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경영 활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우리 회사의 물건을 사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모든 걸 경영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우리가 이런 물건을 만들었어요. 우리 물건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이 물건도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얘가 가지고 있지 않는 기능을 얘는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명료하게 전달하는, 물론 경영활동에는 물건을 만드는 행위라든가 그거를 유통시키는 이런 과정도 경영활동이라고 하지만, 소비자가 봤을 때는 내가 그 회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동감을 만들 수 있도록 나한테 그것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이 경영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라면을 보면은요, 그것을 한번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면 라면이 수도 없이 많죠. 이 라면 디스플레이를 보면 대부분 뭐 G마트나 뭐 E마트나 가면 라면의 디스플레이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떤 C옷 브랜드가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넓이, 그 옆에 B급, C급 이렇게 놓여지는 것도 그 마켓, 그 시장, 라면 시장의 어떤 그 점유율, 영향력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우리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라면을 왜 얘기를 하냐면 라면을 안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라면도 우리가 이렇게 딱 가면 여러 개를 놓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매를 하죠. 가장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볼 수 있는 구매 활동의 대상이 라면이라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라면을 보면은요. 라면을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어떤 라면을 그냥 가서 가져오죠. 이런 케이스가 32%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시장에 또 특이한 점이 하나 뭐냐면 라면에서 혹시 새 라면이 나왔을까라고 쳐다보는 사람이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을 매일 먹고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늘 새로운 걸 원하는 것이 라면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충성 집단이라고 하는데 시옷 라면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둘 다 시옷이네요. 어쨌든 그 라면 뭐 신라면이나 삼양라면이나 이런 라면들을 봤을 때 그 충성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라면을 먹는 사람들이 한 30%가 되고 새로운 라면이 오면 그거를 한 번씩 먹어보는 사람이 40%이기 때문에 충성 집단과 새로운 걸 시도하는 얼리 어댑터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항상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라면 시장을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그 판단 기준으로 라면을 사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역시 그리고 브랜드, 맛이라는 건 기능적인 것에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라면을 지금 구매하고 먹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업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영을 잠깐 설명했는데, 기업은 그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아니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영이라는 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위고요. 회사의 방향성.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최고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거에 따른 마케팅 전략, 그리고 그 이제 디자인,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발 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의 개념들을 받아서 참고해서 이제 디자인도 하고 개발도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옆에 있는데 소비자 집단이 있는데요. 아주 단순한 건 뭐 AS 또는 컴플레인 또는 소비자 리서치 같은 걸 합니다. 기업에서. 자기 제품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라면 끓여놓고 소비자들한테 신제품 출발하기 전에 먹어보고 그 반응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어떤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이고 더 크게 보면 뭐 소비자들이 뭐 불매운동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비자들이 기업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대더라는 거죠.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리고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활동 자체를 소비자들이 감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선 이 경영 체계를 통해서 소비자와 어떤 신뢰를 쌓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요 표를 보면 여러분이 기업이 이제 큰 회사가 있고 그리고 벤처 회사가 있죠. 그러면 이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이미지가 있고 조금 전에 라면 봤을 때 신라면이 전체 어떤 그 디스플레이의 50% 이상을 차지하듯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의 이미지와 브랜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벤처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어떤 요구를 잘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기술
그 뭐죠? LCD나 뭐 반도체나 이런 거를 만드는 어떤 굉장히 그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기술 말고 최소한의 인원들이 소비자의 그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그런 걸 통해서 디자인을 멋지게 해서 이렇게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과 좌측에 있는 대기업과 벤처기업은 서로 그 전략이 좀 다르다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수적인 포지셔닝을 갖고요. 벤처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데 그것이 소비자의 의견과 디자인, 기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짠다는. 어, 그 대기업의 사례 말고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벤처 회사인데요. 그 일본의 테오리라는 가구 회사가 있습니다. 이 테오리라는 회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로 얘기를 하면 도자기 굽는 마을 같은 거죠. 옛날서부터 있었던 몇백 년, 최소 몇백 년.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나 모두가 뭐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곳이 있죠. 근데 일본에 대나무를 가지고 대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동네인데 그 사람들은 그 대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거를 대를 이어서 몇백 년 동안 해왔던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 그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뭐냐면 이 회사가 이 마을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만든 거를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의 특징은 기술은 좋은 거죠. 재료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의 6가지 요소 중에 기술은 좋아. 장인이. 그런데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판매가 한계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그 대학에 있는 디자인 연구소랑 이 대나무 마을하고 조인을 시켜서 단순히 기술과 디자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요즘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같은 거를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정부에서 그걸 보조해서 이제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지방자치제 같은 데서 많은 그런 활동을 하는데 이 케이스도 그러니까 그 공방마을하고 대나무 공방마을하고 도시에 있는 그 대학의 디자인 연구소랑 조인을 하고 최소한의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이렇게 조인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디자인, 마케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회사들처럼 매출이 확 느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기존보다 많은 매출이 늘고 판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의 제품들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표를 여러분이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0점이죠. 그리고 바깥쪽이 5점인데 이 6가지 요소 중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 기술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성공을 이룬 회사다라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과 기술에다가 이제 최소한의 마케팅 전략을 넣어서 이렇게 벤처 회사의 그 모습을 가져갔다 이 얘기입니다. 기업은 소비자 요구를 받아서 많이 변화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기업은 그 소비자와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 제가 이제 3M하고 현역에 있을 때 10년 동안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그 한국 3M 같은 경우는 그 조금 전에 인터브랜드라는 글로벌 그 리서치 회사죠. 그 회사랑 조인을 해가지고 매달 연구 보고서가 나오는데 자기네들의 브랜드와 제품에 대해서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계속 자료를 받아보고 그걸 마케팅과 기업의 활동에 계속 그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소비자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신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삼성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폰을 만드는 거 외에 다른 어떤 그 비즈니스를 만약에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삼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업의 신뢰도는 판매와 소비자와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 유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한양행. 이 회사는 이제 기업 오너가 굉장히 그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세금이라든가 봉사라든가, 그리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주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굉장히 기업 문화가 젠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그 기업의 전체적인 어떤 제품이나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케이스 최근에 경험했던 거죠. 소비자가 얼마나 그 기업의 어떤 구매와 생존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느냐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이제 테오리 같은 경우는 장인들이니까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이었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업이 디자인과 조인돼서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근데 기업에서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같은 걸 만들어오는 그런 기술이었지만 요 회사 같은 경우는 MP3거든요. 요게 처음 MP3를 만들었던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CD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저거를 어떻게 디지털로 바꿀 수 없을까 해서 디지털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와 그리고 뭐 아주 작은 회사였거든요. 그 회사가 MP3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회사로 성공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벤처 회사 같은 경우는 디자인, 기술,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를 잘 반영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사례들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6가지 요소가 모두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이 6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경영자는 이 6가지 요소를 통해서 경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자와 디자이너가 같은 어떤 자료와 같은 해석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의 6가지 요소고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스타일 디자인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스타일이라고 6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우리가 이제 그 정보를 데이터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서베이를 했는데 그거를 보고서를 10장짜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데이터를 할 때 그거를 스캔받아서 또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저장하는 방법은 이제 표라든가 그러니까 숫자화 시켜서 우리가 정보화하죠. 그런데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이 맵을 통해서 한다라는 건데 맵이란 뭐냐면 지도죠. 그러니까 내가 그 가격을 정하고 제품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정하면 그것이 이제 고가 제품을 만들 건지 중가 제품을 만들 건지 저가 제품을 만들 건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결정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체크리스트 여러분이 그 뭐죠? 주로 이제 그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에는 좋다, 오른쪽은 나쁘다. 뭐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우리가 이 6가지 요소를 이렇게 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디자이너와 그리고 경영자가 또는 마케팅 부서의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런 표를 맵을 이용한 표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고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두 개의 축을 통해서
서로 포지션,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이폰과 갤럭시는 완전한 포지셔닝이 다르죠. 아마 타겟 연령도 다를 거고 유저의 특징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 표 3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일본 가구 회사, 네, 테오리의 가구 회사라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이 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테오리 같은 경우는 이 6가지 요소 중에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의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약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표 같은 경우는 강한 게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약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그 중소기업이죠. 테오리 같은 경우는 3개. 이렇게 해서 이 회사와 이 회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이 표를 이용한 거고 맵을 이용을 해서 특징을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발표할 때 2개의 폰이나 3개의 폰을 비교할 때 자기가 중요시 여겨 있는 6가지 요소 중에 2~3가지 요소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그 어떤 맵을 이용을 해서 또 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그런다면 훨씬 좋겠죠. 기업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저번에 올렸지만 이 발표 순서를 꼭 지키도록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현재의 자기 폰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폰은 이 폰인데요. 그 폰을 갖게 된 스토리를 설명하는 건데 과거의 자기 폰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그 폰에 대해서 문제점과 장점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폰을 사용하면서 내가 장단점 때문에 내가 새로운 폰을 사는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 폰을 구매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제 돌출하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전 폰과 현재 폰을 비교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폰의 카메라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다음 폰은 정말 좋은 걸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기존 폰의 해상도와 지금 폰의 해상도 그리고 뭐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내가 그 요소의 판단을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너가 얘기한 그 해상도 중에 그 현재의 폰과 비교했던 폰은 뭐니?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모델 또는 3모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폰의 기능 또는 가격 또는 뭐 사용 방법,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자기 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관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냥 끌려서 이 폰을 샀어. 나는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아이폰을 샀는데 이번에도 아이폰을 사야 된다. 내가 갤럭시를 사고 있었는데 그 갤럭시를 내가 또 사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관적 이유를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내가 현재의 폰을 가지고 있고 과거의 폰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현재 이 폰을 구매할 때 경쟁 모델과 비교를 통해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담는 폰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앞에 부분은 객관적인 것, 뒤에 부분은 주관적인 것. 그래서 객관적, 주관적 이 폰을 사용을 해서 내가 이 폰을 현재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내가 사용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사용 후기 뭐 이런 것까지 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관적 주관적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객관적 요소처럼
어떤 타당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만의 경험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객관적인 방법, 그리고 주관적 방법, 그리고 사용 후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기업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